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인 오늘 천안과 공주 등 충남 8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등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충남 지역 곳곳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보령 대천항과 태안 신진도항 등으로 가는 여객선이 결항돼 뱃길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출근길인 내일 아침에도 천안과 계룡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약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며 빙판길 교통 안전과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홍성 천수만 앞바다에서 양식 김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내는 최고급 원초로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 조미김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은 광천김은 한국김의 선풍적인 인기를 타고 수출 효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입니다. 충남의 유일한 해수면 수산 자원 보호구역인 홍성군 천수만 김양식장. 겨울 추위 속에서 그물망에 길게 매달린 김발을 채취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간척 사업으로 명맥이 끊어진 천수만에서는 지난 2022년 37년 만에 김양식이 부활했습니다. 현재는 100헥타르로 양식 규모가 늘어나 겨울이 되면 93톤가량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등에서 대량 생산되는 김과 달리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환경에서 자라 최고급 원초로 인정받는 게 특징입니다. 밀물 썰물이 확실해서 김이 물에 잠겼다 나오기를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김이 단련됩니다. 광천김을 생산하는 업체는 40여 곳으로 연간 생산량만 1,4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가공 전 상태인 원초를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공수해온 홍성의 김 가공업체들도 생산량 증가를 반기고 있습니다. 김 양식이 더 확대되고 또 더 좋은 환경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육상 양식도 좀 더 개발해서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해외에서 한국 김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김 수출액은 지난해 충남의 수산식품 수출액의 93%인 2억 1,5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광천김의 비중이 전체의 41.2%를 차지하며 17년간 1위를 지킬 정도로 대표적인 수출 효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양식김 생산 확대를 계기로 원초 생산부터 가공, 수출까지 아우르는 김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천안시 유량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건물 외벽 50제곱미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약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전국에서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 방식이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 시장은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서 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5조 원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속도전 방식으로 추진되는 광역행정통합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세종특별법과 기존 특별자치도 지원특별법을 현재 논의 중인 행정통합특별법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대전과 광주 지역 구청장들이 특별법안의 자치구 입장이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구청장협의회와 대전 중구 유성구청장들은 오늘 광주에서 간담회를 갖고 자치구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통합특별법에 이를 반영해달라고 의견을 함께한 뒤 이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 규모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자치구의 권한, 역할을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역의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기업에서 일하며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도제 도약지구 사업에 충남과 인천, 경북 등 총 3곳을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졸업생들은 지역 기업에 우선 채용돼 6개월부터 최대 2년간 현장 훈련과 교육을 받게 됩니다. 충남도는 천안의 반도체와 논산의 국방 등 도내 주력 산업에 맞춘 과정을 운영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학습을 지원해 청년 인재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컴퓨터의 속도와 배터리 수명을 결정하는 차세대 반도체 속 전기 스위치의 작동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은 텔루륨 소재를 이용해 나노 소재 안에서 전기가 켜지고 꺼지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발견을 통해 적은 전력으로도 초고속 처리가 가능한 차세대 반도체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이 내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종합 치안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찰은 무인점포나 금은방, 기차역 등 범죄 취약지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인동시장과 유성시장 등 전통시장 7곳, 인근 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30년간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왔던 대전시 소방공무원 66명에게 소방 근속 기장이 수여됩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오랜 기간 소임을 다한 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조직 내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장비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와 벽지, 어촌계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찾아가는 이동수리소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전문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어선과 장비를 점검해주며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부품 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